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노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SD바이오 센서의 상장을 하루 앞으로 남겨두고 나서 공모주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과연 SD바이오 센서를 상장일에 얼마에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저 김파고는 내일 상장일 다가오기 전에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알고 매매에 임하자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7월 16일 금요일날 코스피의 SD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합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상장을 앞두고 이 정도는 알고 상장일에 매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사주의 청약 결과와 기관의 의무 확약 물량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상장일 유통 수량을 첫 번째로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인지, 공모가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기존 대형 IPO와 비교해 보았을 때 SD바이오 센서의 청약 결과는 어땠는지 그 성적표를 비교해서 내일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7월 13일 날 공시된 SD바이오 센서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 사주 실권주 물량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입니다. 먼저 우리 사주 실권주 수량을 계산해보면 우리 사주에는 전체 공모의 20%인 약 300만 주가 최초로 배정되었는데요. 최종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38만 주가 배정이 되었죠. 결국 나머지 260만 주가 기관 및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셈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계산해보면 실제 배정된 298만 주 중에서 38만 주라는 수치는 청약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데요. 직원수 315명으로 해당 수량을 나누면 결국 인당 배정된 금액이 6,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주 청약이 있기 전 6월 30일 날 더벨의 뉴스 기사를 따르면 우리 사주 물량이 100% 소화될 것 같다 라는 기사를 내면서 그 이후로 기존 SK바이오사이언스, SKIET 때는 인당 배정 금액이 5억 원, 13억 원이라서 부담이 됐었는데, 이번 SD바이오 센서는 공모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인당 4억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100%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실제 결과는 13%에 불과했죠. 이건 회사가 좋은데 왜 이것밖에 안 했지? 라는 일반 투자자들의 당연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고, 게다가 미달 물량은 공모 배정, 일반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유통 수량까지 증가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기관에 배정된 수량 중에 확약되는 물량과 미확약된 물량의 비율인데요. 확약된 물량이 총 310만 주로 전체 기관 배정분의 32%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장일날 최종 유통 가능 수량을 계산해보면 전체 1억 300만 주 중에서 3,330만 주, 전체 상장 주식수의 32.3%가 최종 유통 가능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SD바이오 센서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비교 기업인 시젠이 현재 얼마에 거래되는지, 그리고 장외 가격은 어떤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SD바이오 센서의 투자 설명서에 최근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시젠의 PER을 계산한 것을 살펴볼 때 적용 순이익을 기준으로 시젠의 최근 4개분기 EPS는 12,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7월 15일 목요일 시젠은 82,600원의 종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82,600원을 12,126원으로 나누면 6.8배라서 시젠의 최근 4개 분기 트레일링 PER이 6.8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SD바이오 센서에 적용해 볼까요? SD바이오 센서의 최근 4개 분기 실적은 1조 500억입니다. 이를 적용 주식수 1억 400만 주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 1045원이란 계산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6.8배, 시젠과 동일한 PER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6.8배를 곱하면 SD바이오 센서의 목표가는 68,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같은 PE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조부터 재무 구조 그리고 경쟁력, 기술력까지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다소 과격한 가정이 들어가 있지만 시장의 비교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월 15일 장외 가격은 38 커뮤니케이션즈를 기준으로 69,000원의 장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방금 본 시젠의 PER을 SD바이오센서에 적용했을 때의 목표가가 68,000원이었으니까요. 정말 시장의 IQ는 2만이 넘는 것 아닌가 하는 놀라움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SD바이오센서가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기 전, 즉 최초 증권 신고서에서 공모 희망 밴드의 가격을 66,000원에서 85,000원 사이로 제시했는데요. 이 가격 역시 현재 장외가와 매우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대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통 가능 수량을 곱해보면 공모가인 52,000원 기준으로는 전체 유통 가능 수량이 매매에 나오면 매매 금액은 1조 7천억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목표 희망 목표가인 69,000원을 곱했을 때는 2조 3천억 원, 또한 공모 희망 밴드 정정 전 신고서의 공모 희망 밴드 85,000원을 곱해보면 2조 8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대형 공모주와의 비교를 통해서 SD바이오센서의 청약 성적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이전에 대형 IPO였던 SKI 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비교 포인트는 바로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과 일반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입니다. 먼저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부터 보면 SKI 테크놀로지는 15%, SK바이오사이언스는 12%, 그리고 SK바이오팜은 11%로 10%대를 유지했었고 그 결과 SK바이오팜은 따상 상상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따상을,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는 따상은 실패했습니다. 또한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20% 초반이었는데요. 이번 SD바이오센서는 33%라서 기존 대형 IPO보다 훨씬 더 높은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볼 때 공모 규모를 살펴보면 SD바이오센서는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개보다 공모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SKI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5개 공모주보다도 작은 274를 기록해서 일반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도 대형 IPO보다 낮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SD바이오센서의 청약 성적표는 기존 대형 IPO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일 SD바이오센서 7월 16일 상장일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최소한 이 3가지는 알고서 매매에 임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상장일 유통 수량은 33% 비율이며 전체 1억 300만 주 중에서 3,300만 주가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가장 비슷한 시젠을 비교 기업으로 삼았을 때의 목표 가격은 68,000원 수준이라는 점. 세 번째, 이전 대형 IPO를 비교했을 때 청약 성적표는 이전 IPO 대비해서는 기대 이하라는 점을 잘 염두해서 매매에 임해야겠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상장일날 주가가 따상을 갈지 아니면 공모가를 하회할지 예상대로 목표가에서 거래될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장일날 여러가지를 잘 고민하셔서 투자자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하는 목표가는 여러가지 추정과 가정이 들어간 수치이므로 절대값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6일 내일은 맥스트가 청약을 시작하죠. 저는 맥스트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매우 높은데요. 해당 영상은 링크 걸어둘 테니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맥스트 청약 분석 영상 보시고 청약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 감사드리며 저 김파고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